다시 찾은 첫사랑 노을빛의 핀 꽃 한 송이. 일부 멈춰버린 시계가 다시 돌다. 새벽 5시 반. 어김없이 뜨는 해를 보며 나는 또 하루를 시작했죠. 20살에 결혼해서 벌써 30여 년째 똑같은 일상이에요. 순철이 출근 준비하고 딸 민정이 회사 갈 준비 챙기고. 그게 내 하루의 전부거든요. 우리 집은 좀 큰 편이에요. 순철이가 젊었을 때 장사 좀 한다고 해서 샀던 50평 아파트. 그런데 요즘은 너무 조용해요. 아들 민수는 캐나다에 있고 민정이도 야근이 많아서 집에 없는 날이 많거든요. 아침마다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어요. 순철이가 심어놨던 장미 한 그루랑 상추, 깻잎 몇 포기. 영수가 이거 키우면 반찬값 좀 아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던 순철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는데요. 베란다에서 물을 주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엔 미숙이라고 뜨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미숙이 말이에요. 여보세요? 영수가. 너 뭐해? 혼자서 또 집에만 있니? 미숙이는 목소리부터 활기차더라고요. 나랑은 정반대죠. 아직도 남편이랑 잘 지내고 딸 둘 다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해요. 응, 그냥 있어. 나갈 데도 없고. 아이고, 그럼 안 되지. 오늘 우리 동창 모임 있는 거 너도 알지? 나하고 같이 가자. 아니야, 미숙아. 나는 안 가도 돼. 야, 이상해. 박수님, 김철수까지 다 온다더라. 오랜만에 학창시절 이야기도 하고 그러자. 김철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조금 설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설렘이에요? 50 넘은 나이에. 영수가, 너 아직도 철수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뭔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나와. 다들 너 보고 싶어 한다고. 결국 미숙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나가게 됐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요. 주름은 언제 이렇게 생겼고 흰머리는 또 언제 이렇게 늘었는지. 옷장을 열어보니 입을 만한 옷도 없어요. 전부 집에서만 입던 편한 옷들 뿐이에요. 그나마 제일 나은 네이비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죠. 순철이가 이거 입으면 젊어 보인다고 했던 그 옷 말이에요. 약속 장소는 시내 한정식집이었어요. 미숙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 영수가. 진짜 오랜만이다. 한 명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상해 수님. 모두 그때 그 얼굴은 아니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하더라고요. 다들 살이 좀 쪘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웃는 모습은 고등학생 때와 똑같았어요. 아, 철수는 언제 와? 조금 늦는다고 했어. 병원 일 때문에. 그러고 보니 철수는 의사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때 공부를 좀 했거든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순철이랑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철수는 꿈을 이뤘네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손을 흔들었죠. 철수야. 여기야. 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어요. 분명 나이가 들었어요. 머리에 흰머리도 많이 섞였고 주름도 생겼어요. 그런데도 그 눈만큼은 그대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 따뜻한 눈빛 말이에요. 철수가 자리에 앉았는데 하필 내 맞은편이었어요. 처음엔 서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어색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다들 안 변했네. 특히 영숙이는 여전히 예쁘고. 철수가 그렇게 말하자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이 나이에 뭔 예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닥터 김은 말도 그대로네. 다들 웃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수학 선생님 이야기, 체육대회 이야기. 그런 얘기하다 보니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영숙이가 교실에서 우유 엎질렀을 때 기억나. 철수가 자기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야, 미숙아. 왜 그런 얘기까지. 얼굴이 또 빨개졌어요. 그때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체육 시간이 끝나고 우유를 마시다가 그만 치마에 쏟았는데
철수가 가만히 다가와서 괜찮아라고 하면서 손수건을 건네주던 일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도 편해졌어요. 다들 자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에 바빴거든요. 나만 말이 없었죠. 우리 아들은 캐나다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딸은 결혼 생각도 없다고 하니 별로 자랑할 일이 없어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다들 일어나서 헤어질 준비를 하는데 철수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영수가 잠깐만.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미안한데 혹시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까? 할 얘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벌써 나가고 우리 둘만 남았어요. 무슨 얘기? 그냥 궁금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떨리는 걸까요? 분명 50 넘은 나이인데 마음만큼은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좋아. 우리는 근처 커피숍으로 갔어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서로를 바라봤는데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영수가.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수가 참 오래 걸렸다. 너 보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래 걸렸다니. 정말 오래 걸렸죠. 30여 년이나 걸렸으니까요. 이부 남편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렸다. 철수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죠. 철수가 건네준 명함을 지갑에 넣으면서 이상한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집 앞에 도착했는데 순철이 차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순철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순철이가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어요. 미숙이랑 동창 모임 다녀왔어. 동창 모임? 참 오랜만이네. 결혼하고 처음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래도 재밌었겠다. 집에만 있었잖아, 그동안. 집에만 있었잖아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집에만 있었다고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였나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그때 딸 민정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저녁은? 아, 저녁. 지금 할게.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화장 진하게 했네. 동창 모임 다녀왔어. 어머, 엄마가 동창 모임을? 신기하네. 항상 집에만 계시더니. 또 집에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번엔 딸 입에서요. 엄마, 저녁 뭐예요? 배고파요. 지금 바로 할게. 엄마, 요즘 왜 이래요? 맨날 딴 생각하고. 그때 아들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이번 달 용돈 부탁드려요. 얼마나? 200만 원만요. 민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민수야, 엄마도 돈이. 엄마는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집에만 계시잖아요. 또 그 말이에요. 내 아들마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알겠다.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순철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뭐해? 저녁 언제 돼? 지금 하고 있어. 이 시간에 뭘 해? 벌써 8시야. 미안해. 오늘 좀 늦었네. 그러게. 나가서 놀다 와서 집안일은 뒷전이고. 나가서 놀다 왔다고요? 나는 매일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한데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저녁 하나 제때 못 해놓네.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순철이 출근 준비 챙기고 아침밥 해주고 민정이 도시락 싸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다 집에 있는 거였나요? 됐어. 라면이나 끓여줘. 순철이는 다시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나는 라면을 끓였어요. 눈물이 자꾸 나려고 해서 참기가 힘들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철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철수는 나를 영숙이는 여전히 예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무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엄마 아내일 뿐이에요. 라면이 끓는 동안 거울을 봤어요. 민정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내일 야근이에요. 저녁 안 먹을 거예요. 그럼 도시락이라도. 아니에요. 회사에서 시켜 먹을 거예요. 엄마 도시락은 좀 올드하달까. 올드하다고? 내가 정성껏 만든 도시락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건가? 이 집에서 내 역할은 뭔가? 순철이는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나는 천장을 보면서 철수 생각을 했어요. 철수는 나를 영숙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이름을 들은 게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집에서는 항상 여보, 엄마예요. 처음으로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3부 50에 알게 된 진실. 그날도 평소처럼 순철이 출근복 주머니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세탁하려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뭔가 만져지더라고요. 영수증인가 싶어서 꺼내봤는데 카드 영수증이었어요. 호텔 영수증이더라고요. 그것도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 금액을 보니 15만 원. 점심시간 되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순철이가 호텔에서 뭘 했을까요? 회사 회식이라면 저녁 시간이어야 하는데 점심시간에 호텔이라니. 처음엔 그냥 회사 사람들과 비즈니스 미팅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그날 저녁 순철이가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응? 그냥. 회사 근처에서 먹었지. 어디서? 왜 그런 것까지 물어봐? 그냥 식당에서. 순철이 목소리가 좀 딱딱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김치찌개 먹었어.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 텐데. 며칠 뒤였어요. 이번엔 순철이 휴대폰에서 문자음이 났는데 마침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두었을 텐데 요즘 이상한 의심이 들어서 슬쩍 봤어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오빠 다음에 또 만나요. 발신자는 수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진이요? 회사 직원 중에 그런 사람 있었나요?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다니. 하트 표시까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순철이가 욕실에서 나왔어요. 휴대폰 왜 만져? 아, 문자 와서. 내 휴대폰 건드리지 마. 회사 기밀이 들어있어. 순철이가 휴대폰을 빼앗듯 가져갔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순철이는 평소에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놔두던 사람이었는데 그 뒤로는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더라고요.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며칠 더 지났어요. 이번엔 우연히 순철이 통장을 보게 됐어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 내가 모르는 계좌였어요. 잔고가 3천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3천만 원이요?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았나요? 나는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쪼들리며 살았는데 순철이는 따로 이런 돈을 모아뒀던 거예요. 그동안 민수 용돈 달라고 할 때마다 돈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돈이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입출금 내역이었어요. 매달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30만 원씩 송금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1년 동안. 수진. 그 문자 보낸 그 수진이겠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뭔가요? 순철이가.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매달 용돈을 준다고요? 그날 밤 순철이가 잠든 후에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순철이가 언제부터인가 달라졌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나가는 일이 잦았어요. 나는 바쁘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그동안 내가 뭘 했을까요? 30년 동안 순철이를 믿고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게 다였어요. 고등학교 때 꿈이 있었거든요. 피아노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음대에 가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여자가 무슨 음대냐, 그냥 시집이나 잘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철이를 만나자마자 결혼했어요. 20살에. 음대 꿈은 접었죠. 아내가 되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어서 순철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도 피아노 학원 차릴까? 무슨 소리야? 집에서 애나 잘 키워. 돈은 내가 벌어. 그때도 순철이가 그렇게 말해서 포기했어요. 민수가 태어나고 민정이가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 내 꿈은 점점 멀어졌어요. 가끔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중고. 피아노라도 사자고 했을 때도
집에 피아노 놓을 자리가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내 꿈, 내 하고 싶은 일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순철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런데 순철이는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에게 용돈을 주고 며칠 뒤 순철이가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서 회식이야. 늦을 거야. 예전 같으면 조심히 들어와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의심스러워서 순철이 회사에 전화해봤어요. 안녕하세요. 김순철 부장님 계신가요? 아, 김 부장님은 벌써 퇴근하셨는데요. 한 3시간 전에. 퇴근한 지 3시간이나 됐다고요?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순철이는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순철이가 들어왔을 때 술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회식 때 나는 냄새가 아니었어요.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거든요. 여보, 회식 어땠어? 응, 그냥. 피곤해서 먼저 잘게. 순철이는 샤워도 안 하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반드시 샤워를 하고 자는데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30년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바친 시간이 30년. 내 청춘, 내 꿈,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온 30년이 이런 거였다고요? 철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영숙이는 여전히 예쁘다. 그런데 내 남편은 나를 예쁘다고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집에만 있었다고 놀다 왔다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 살았을까요? 진짜 내가 원했던 삶이 뭐였을까요?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사부가족은 내 편이 아니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나서 결국 순철이와 마주 앉게 됐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 순철이가 저녁을 먹다가 젓가락을 놓았어요. 뭔데? 수진이가 누구야? 그 순간 순철이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수진이? 무슨 수진이? 매달 30만 원씩 보내는 그 수진이 말이야. 순철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인정하는 거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여보,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왜 다른 여자한테 매달 돈을 보내? 그냥 회사 후배야. 어려운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어요. 회사 후배한테 오빠라고 하트까지 보내가면서 문자를 하나요? 거짓말하지 마. 호텔 영수증도 봤어. 순철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래. 맞아. 만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어때서? 어떻다고? 어떻다고 그래? 당신 때문이야. 집에 오면 맨날 시무룩한 얼굴로 있고 재미없고. 남자도 숨 쉬고 살아야 하는 거 아냐? 나 때문이라고요? 내가 시무룩했다고요? 여보, 난 그동안. 됐어.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어차피 우리도 애들 다 키웠잖아. 이제 각자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냐? 각자 편한 대로 살자고요? 30년 결혼 생활이 그런 거였나요? 그때 민정이가 들어왔어요.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나 봐요. 엄마, 아빠 왜 이러세요? 나는 민정이에게라도 위로받고 싶었어요. 민정아, 아빠가. 엄마, 그만해요. 민정이가 나를 막았어요. 뭐? 엄마가 좀 참으면 안 돼요? 아빠도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참으라고요? 내가 참으라고요? 민정아, 내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엄마가 참아야 한다는 거야?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이웃들 다 들어요. 민정이는 내 마음보다 이웃들 시선이 더 걱정인가 봐요. 그리고 요즘 중년 남자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다 그런 거라고.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게 당연한 거라고. 민정아, 내가 결혼하면 알 거야.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에이, 엄마. 요즘 누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엄마는 너무 옛날 생각이에요. 옛날 생각이라고? 남편이 바람 피우면 아픈 게 옛날 생각이라고? 그날 밤 민수에게도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정이한테 들었는데. 응, 아빠가.
엄마, 저는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요. 뭐? 부모님 일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희까지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민수야, 엄마가 지금 얼마나. 엄마, 저 바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빠 입장도 이해돼요. 집에만 계시면서 아빠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집에만 계신다고? 내 아들마저. 엄마는 아빠 뒷바라지만 하셨잖아요. 본인만의 삶이 없으니까 아빠한테만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민수야, 엄마가 너희들 키우느라. 그건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요. 아무도 강요한 적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온 집안이 조용했어요. 순철이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민정이는 자기 방에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이 집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내가 지켜온 가정이 이런 거였나요?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딸은 내게 참으라고 하고, 아들은 내 선택이었다고 하고. 그동안 내가 뭐였을까요? 이 집에서 내 역할이 뭐였을까요?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그게 다였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거였나요? 철수가 생각났어요. 철수는 나를 영숙이라고 불렀어요. 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나는 그냥 엄마 아내일 뿐이에요. 이름도 없고 꿈도 없고 내 편도 없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습관적으로요. 그런데 갑자기 접시를 닦다가 손이 멈춰지더라고요. 내가 왜 설거지를 하고 있지? 나를 배신한 남편의 설거지를 나보고. 참으라는 딸의 설거지를, 내 선택이라고 하는 아들의 설거지를. 설거지를 그만두고 손을 닦았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도 안 켰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30년을 살아온 이 집인데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처럼. 순철이가 서재에서 나와서 화장실에 가면서 나를 흘깃봤어요. 하지만 말은 안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민정이 방에서는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가 좀 예민해져서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앉아서 시계 소리만 들었어요. 똑딱똑딱.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30년 동안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던 사람들이.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집이 낯설었어요. 5분 아이 50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순철이와 헤어지자고요. 이혼이든 별거든.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나요? 먼저 통장부터 확인해봤어요. 내 명의로 된 통장이 몇 개나 될까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잔고가 80만 원. 순철이가 매달 주는 생활비 계좌였어요. 그동안 모든 돈 관리는 순철이가 했거든요. 집 명의도 순철이, 차 명의도 순철이, 적금도 순철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일을 해야겠네. 그런데 이력서에 뭘 쓸 수 있을까요? 학력 고등학교 졸업. 경력 없음. 자격증 없음. 30년 동안 뭘 했는지 쓸 말이 없었어요. 주부라고 써봤는데 이게 경력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구인 광고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요. 민정이가 컴퓨터 좀 알려준 게 다행이었어요. 마트 계산원, 식당 홀서빙,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이 제한이 다 있더라고요. 45세 이하, 40대 우대. 나는 50 넘었는데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나이 제한 없는 곳을 찾아서 몇 군데 전화해봤어요.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3살입니다. 아, 죄송해요. 이미 채용 마감됐어요.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직 광고가 올라와 있는데 채용 마감이라니. 백화점 청소 일자리도 있다길래 직접 가봤어요. 경력이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인데요. 아, 그럼 좀 힘드실 텐데요.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지원하시거든요. 젊은 분들이요? 청소 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카페 아르바이트도 해보려고 했어요. 집 근처 카페에서 구인한다고 해서 가봤거든요. 사장님이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어머니, 카페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커피 머신 다루는 것도 배우셔야 하고 포스기도 익숙해지셔야 하고 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직 53살인데. 그리고 요즘 손님들이 주문도 빠르게 하시거든요.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샷 추가 휘핑 추가 이런 식으로. 따라가기 힘드실 거예요. 결국 거기서도 떨어졌어요. 마트에도 가봤어요. 계산원 모집한다고 해서요. 컴퓨터 다룰 줄 아세요? 조금은. 바코드 찍는 속도가 중요한데 연습 많이 하셔야 해요. 그리고 서서 8시간 근무하실 수 있으세요? 8시간을 서 있기는. 요즘 무릎이 좀 아픈데. 죄송한데요. 좀 더 젊은 분으로 뽑기로 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 늙어 보이나요? 20대 사장님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계산해 봤어요. 만약 내가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한다면 한 달에 200만 원 좀 넘겠더라고요. 그것도 세금 떼고 나면 더 적겠죠. 그 돈으로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가능할까요? 원룸이라도 구해보자 싶어서 부동산에 가봤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보증금은요? 보증금도 많이 안 되는데요. 부동산 아저씨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요즘 50만 원으로는 고시텔밖에 안 돼요. 그것도 보증금 500만 원은 있어야 하고. 500만 원이요? 내가 어디서 500만 원을 구하나요? 집에 돌아와서 현실을 깨달았어요. 이혼하고 싶어도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걸. 순철이가 들어왔을 때 물어봤어요. 여보, 만약 우리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돼? 재산 분할?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 집이랑 적금이랑 반반이겠지. 법적으로는 반반이라.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집값이 얼마나 돼? 요즘 시세로는 한 8억 정도. 그런데 대출이 3억 있어. 그럼 5억에서 반을 나누면 2억 5천. 그 돈으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작은 집을 사자니 부족하고 전세 살기에는 넉넉하고. 그런데 매달 생활비는 어떻게 벌어요? 그날 밤에도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는데 앞이 캄캄했어요. 53살.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20살 때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상이 내 것 같았죠. 30살에도 아직 늦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40살에도 인생 이제 절반이라고 했고. 그런데 50 넘어서는 정말 늦은 것 같아요.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피아노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20살 때를 생각했어요. 그때 만약 음대에 갔다면, 피아노를 계속 쳤다면, 지금쯤은 나만의 일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죠.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순철이는 벌써 잠들어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자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좋겠어요. 나이 들어도 일할 곳이 있고 경력도 있고. 나는 30년 동안 뭘 했을까요? 왜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두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혼자 서기엔 너무 늦은 나이 같았어요. 육부 같은 처지의 여자를 만나다. 그날도 마음이 답답해서 동네 병원에 갔어요.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어지러움이 자꾸 나더라고요.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은 여자분이 한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슬쩍 봤더니 나랑 비슷한 나이 같았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분도 나를 보더니 말을 걸었어요. 요즘 잠 안 오시죠? 저도 그래서 왔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지만요. 진료를 받고 나서 우연히 병원 앞 카페에서 마주쳤어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할까요? 혼자 있기가 답답해서. 나도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사정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분 이름은 정희 씨였어요. 나보다 2살 위인 55. 결혼한 지는 30년이 넘었다고 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희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호텔 영수증 이야기, 문자 메시지 이야기, 비밀 계좌 이야기를 다 했어요. 희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어요. 저는 립스틱으로 알았어요. 립스틱요? 남편 와이셔츠 깃에 립스틱 자국이 있더라고요. 제가 쓰지 않는 색깔로. 진한 빨간색이었어요. 희 씨도 따져봤대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 후배가 술 마시다가 실수로 묻힌 거다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의심스러워서 남편 휴대폰을 봤더니 희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와 함께 찍은. 나는 희 씨 손을 잡아줬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자식들한테도 말해봤어요? 네. 그런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딸은 부모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똑같았어요. 정말 똑같았어요. 희 씨도 혹시 일자리 알아보셨어요? 알아봤죠. 그런데 나이가 문제더라고요. 경력도 없고. 저도 결혼하고 나서 줄곧 집에만 있었거든요. 희 씨는 젊을 때 은행에 다녔대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그만뒀다고 해요. 요즘 은행은 다 컴퓨터로 하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랑은 완전히 달라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마트 계산원도 떨어졌어요. 저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 청소 일자리 알아봤는데 체력이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희 씨, 돈은 어떻게 하세요? 이혼하면 생활비가.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집이 남편 명이고 적금도 대부분 남편 이름이에요. 제 통장엔 용돈밖에 없어요. 나랑 똑같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참고 살아라.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살겠냐고. 희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친정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자들은 다 그런 거다. 내가 참아야 한다고. 우리는 둘 다 울었어요. 카페에서 조용히. 저 오늘 마트에서 일자리 또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젊은 애들도 많이 지원하는데 왜 굳이 일하려고 하시냐고.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네. 저 아직 55인데 어머니래요. 희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편의점 알바 면접 봤을 때도 그랬어요. 사장님이 20대 후반쯤 됐는데 저한테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나이가 그런가 봐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어머니인 거죠. 희 씨, 그런데 정말 우리만 이런 걸까? 글쎄요. 제 친구들도 비슷해요. 남편 바람 피우는 친구도 있고, 돈 때문에 고민인 친구도 있고. 그런가요? 우리 세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 꿈도 포기하고, 일도 그만두고, 가정만 지켰는데. 정작 나이 들어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희 씨와 자주 만났어요. 주로 동네 카페에서요. 서로 힘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떤 날은 울기도 하고 어떤 날은 웃기도 했어요. 희 씨가 남편한테 당한 황당한 일들을 얘기하면 나도 웃게 되더라고요. 내 일이 아니니까 웃을 수 있었나 봐요. 영숙 씨, 그런데 우리 정말 불쌍하죠? 왜요?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남편 욕, 돈 걱정. 그러게요. 젊었을 때는 꿈도 많았는데. 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젊을 때 옷가게를 해보고 싶었대요. 패션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여자가 장사 같은 거라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해요. 나도 피아노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 말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희 씨가 말했어요. 그럴까요? 모르죠. 해봐야 아는 거니까.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는데 희 씨는 내 마음을 이해해줬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나만 불행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7분 안은 나를 버리고 살았다. 희 씨와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어제도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희 씨가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영숙 씨, 언제부터 본인을 포기했어요? 뭐요? 나 자신을 포기한 거요. 내가 원하는 건 생각 안 하고 가족 눈치만 보면서 사는 거.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결혼하면서부터였을 것 같아요. 20살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그게 시작이었죠. 영수가 여자는 남편 뜻을 따라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맨날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순철이가 싫어하는 건 안 했어요. 화장도 진하게 안 하고 옷도 화려한 거 안 입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자제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아이들 눈치를 봤어요. 엄마, 도시락 반찬 이상해요. 엄마, 다른 엄마들은 안 그래요. 그럼 나는 다른 엄마들처럼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런데 정작 나는 뭘 원했을까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봤어요. 53살 주부 영숙. 이게 내가 원했던 모습인가요? 20살 때 꿈꿨던 나는 어디 갔을까요?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하던 그 영숙이는 그날 밤 희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내일 시간 있으면 만날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어요. 영숙 씨, 어제 제가 한 질문 때문에 고민 많이 했죠? 네. 밤새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희씨도 나와 비슷했대요. 언제부터인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살았다고요. 영숙 씨,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뭐가 하고 싶어요? 저요? 네, 남편 눈치,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영숙 씨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한참을 생각했어요. 피아노요. 피아노.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좋아했거든요. 피아노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지금도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희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요즘 생각 중이에요. 옷가게를 해볼까 하고. 정말요? 네,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보려고요. 희씨의 눈빛이 달라져 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희씨,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그게 중요해요? 그동안 남편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켰어요. 피아노 학원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성인 피아노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초보자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나는 초보자는 아니지만 30년 넘게 안 쳤으니까 거의 초보자나 다름없겠죠. 학원비를 확인했는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였어요. 용기를 내서 전화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성인 피아노 클래스 문의드리는데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3살입니다. 아, 괜찮아요. 저희는 나이 제한 없어요. 오히려 중년분들이 더 열심히 하세요. 처음으로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체험 수업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체험 수업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그날 밤 순철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피아노 배우려고 해. 피아노? 갑자기 왜?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 이 나이에 피아노를 왜 배워? 돈만 낭비지.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어요. 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하고 싶은 거?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다고. 있어. 나도 꿈이 있었어. 순철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꿈? 이 나이에 무슨 꿈? 나이가 뭐가 중요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희씨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민정이도 끼어들었어요. 엄마, 피아노 학원비 얼마예요? 한 달에 10만 원. 그 돈으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애들 용돈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민정이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정아,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있어. 엄마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닌가요?
가족이니까 엄마 꿈도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기적이라고? 30년 동안 가족만 생각하고 산 게 이기적이라고? 그날 밤 또 잠이 안 왔어요. 하지만 전과는 달랐어요. 우울해서가 아니라 설레서요. 내일 피아노 학원에 체험 수업을 받으러 가거든요. 30년 만에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동안 나는 나를 버리고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모두 뒤로 밀어두고.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이번엔 나 편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팔부채종의 50여자로 다시 서다. 피아노를 배운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굳어서 제대로 안 움직였는데 이제는 간단한 곡은 칠 수 있게 됐어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이에 비해 진도가 빠르다고. 아마도 어릴 때 기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무엇보다 피아노를 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내가 되살아나는 기분이거든요. 집에서는 여전히 반대가 심해요. 엄마, 언제까지 피아노 할 거예요? 돈만 날리는 것 같은데. 민정이가 또 그런 소리를 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으면 그래, 그만둘게 했을 텐데, 이제는 달라요. 민정아, 엄마 행복한 거 보기 싫어. 그게 아니라. 그럼 응원해줘. 엄마도 꿈이 있어. 순철이와는 아예 대화를 안 해요. 서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이혼은 안 하냐고. 솔직히 아직 결정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혼자 서기엔 아직 무리고 나도 더 준비가 필요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눈치 보면서 살지는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요. 피아노도 그렇고 희씨랑 만나는 것도 그렇고. 희씨는 정말 용감해요. 작은 옷가게를 차렸거든요. 집 근처 상가에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작은 가게를 얻어서요. 영수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내 가게가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희씨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나도 조만간 뭔가 해보려고. 진짜? 뭘? 아직 확정은 아닌데. 동네 문화센터에서 성인 피아노 클래스 강사를 구한대. 어머, 진짜? 지원해봐. 사실 아직 실력이 부족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정말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철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금방 답장이 왔어요. 영숙이.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피아노 배우고 있어요. 정말? 고등학교 때 꿈이었잖아. 네, 늦었지만 시작했어요.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 딱 좋은 때지. 철수와 다시 만나자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만 철수가 있었기에 내가 변할 수 있었다는 걸 고마워할 뿐이에요. 철수와의 만남이 나에게는 거울 같았어요. 나 자신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거울 말이에요. 어제는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요즘 피아노 배우고 있어. 아직도 하세요? 응, 재밌어. 엄마, 혹시 아빠랑. 민수도 눈치챈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이상하다는 걸. 민수야, 엄마 아빠 일은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너는 내 일이나 잘해. 네. 자식들과도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물론 사랑하지만 내 인생을 자식들에게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요즘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달라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뭔가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남편과의 관계도 애매하고 자식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불안하고. 하지만 예전보다 단단해진 건 확실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살 거예요. 오늘도 피아노 학원에 갔어요. 새로운 곡을 배웠어요. 쇼팽의 야상곡. 어렵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영숙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이런 열정이면 곧 남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가르칠 수 있을 거래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20살에 결혼했을 때 나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사는 게 여자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나를 포기하고 내 꿈을 접고 가족만을 위해서. 그런데 정작 가족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당연한 존재,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비록 늦었지만 나 자신을 되찾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53살. 어떤 사람들은 늦었다고 하겠지만 나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남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내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영수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게 돼서 다행이야. 앞으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50.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오늘도 영숙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영숙이처럼 자신을 잃고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